이미테이션 게임은 2014년 공개된 영국의 드라마, 스릴러 영화이다. 노르웨이 출신의 모로텐 퀼드미 감독, 그레이엄 무어가 각본을 썼다. 수학자 앤드루 호지스 작품이 원작이며 베네딕트 컴버배치, 키라 나이틀리가 주연으로 출연한다. 실존 인물 앨런 튜링의 실화를 바탕으로 나치 독일의 암호기, 에니그마를 해독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이다. 영화 줄거리. 비가 오는 날 런던.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인 앨런 튜링의 저택으로 로버트 녹 형사와 그들의 동료 형사들이 도난 신고가 들어와 그의 저택 현장에 출동한다. 그 현장에서 청산거리를 수습하던 앨런 튜링을 발견한다. 사실 이 사건은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이웃집에서 신고를 해서 출동을 하게 된 것이었으며, 정작 앨런 본인은 도난당한 물건도 없다고 하고 경찰에게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인다. 형사가 튜링의 청산거리를 일부러 경찰에게 보여주는 등 행동이 의심스러워 몰래 뒷조사를 한다. 앨런 튜링을 조사해보니 군정보기관의 7기밀이 속해 있어서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도 없어 소련의 스파이로 의심한다. 녹 형사가 앨런의 취조를 맡게 되는데, 뜬금없게도 앨런이 동성애자이고 그와 관계였던 남자가 앨런의 집을 털려다가 발생한 도난 사건으로 밝혀지면서 앨런에게 과거의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영화가 시작된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영국. 나치 독일의 영국 공습이 시작된 가운데 수도 런던은 연일 나치의 폭격으로 어린이들은 지방으로 피난 보내고 시민들은 벙커 생활을 하고 있다. 이즈음 영국 정보부 SIS의 호출을 받은 앨런 튜링은 셔우드에 위치한 플래칠리 파크의 라디오 공장으로 위장되어 있던 군사시설 암호학교에 소집되어 크릭스마린의 에니그마를 이용한 암호통신 해독을 담당하는 임무에 투입된다. 당시 독일군은 에니그마를 사용한 암호 체계를 사용하고 있었고, 암호 자체는 라디오파로 전달되고 있었던지라 연합국 쪽에서도 손쉽게 감청이 가능했고 어렵게 에니그마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세팅 방법이 1회 5896경이라는 어마어마한 경우의 수가 있는데, 독일이 매일 자정이 되면 세팅 값을 바꾸고 있어서 해독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하지만 안 그래도 연합군이 군사적으로 열세이고 그나마 이 암호를 풀어야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어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앨런 튜링은 어렸을 적부터 영리하지만 남들과는 다른 사고방식으로 소외를 당하며 여성스러운 성격을 가지고 살았다. 그런 그에게 유일한 남자친구는 크리스토퍼 뿐이었다. 앨런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해내기도 한다는 크리스토퍼의 말에 용기를 얻고 크리스토퍼를 통해 암호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크리스토퍼에 대한 마음은 단순한 우정이 아닌 동성사랑으로 발전한다. 그러다가 방학이 되어 크리스토퍼는 집으로 돌아가는데 계약을 했지만 크리스토퍼는 돌아오지 않았고 그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선생님으로부터 크리스토퍼가 그간 결핵을 알고 있었는데 방학 중 끝내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영화는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앨런과 팀원들은 글자 분포 빈도수를 분석해서 해독하는 쪽으로 접근하고 있었고, 앨런은 모든 설정을 확인하면 되는데 사람이 직접 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 그걸 빠른 속도로 확인하기 위한 장치를 고안한다는 쪽으로 접근한다. 팀에 합류하였지만 앨런은 팀원들과 잘 어울리지를 못한다. 그는 독자적으로 에니그마의 해독에 매달리고 결국 이를 해결하려면 복잡한 기계가 필요함을 깨닫고 기계 제작에 착수하려 한다. 고액의 돈이 들어가는 기계 제작은 번번이 상부의 거절을 당하고 그의 연구를 무시하는 동료들과의 마찰도 계속된다. 이런저런 방해로 연구에 아무런 진척이 보이지 않자 앨런은 런던으로 향하는 같은 팀 MI6 요원에게 다우닝과 10번지의 편지를 배달해달라고 요청한다. 요청을 단번에 거절당할 줄 알았던 편지는 의외로 당시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에게 전달된다. 튜링은 하루아침에
애니그마 해독팀의 팀장이 되고 팀에서 쓸모없다고 판단한 언어학자 2명을 즉시 해고하고 신규 채용에 나선다. 어려운 십전안말 퍼즐을 신문에 게재하여 통과된 인원들에게 시험을 치르게 하여 채용을 진행하는데 본인도 8분이 걸리는 어려운 문제를 5분 34초 만에 해결한 똑똑한 여성 조안 클라크가 채용된다. 당시엔 여자의 사회활동이 많지 않은 시대여서 조안 클라크 부모님의 반대로 가장 적합한 후보자이면서도 합류하지 못하게 되는데 앨런의 설득으로 합류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크리스토퍼가 자신에게 해주었던 말인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해내기도 한다라는 말을 조안 클라크에게 하기도 한다. 앨런은 자신의 기계에 남자친구의 이름인 크리스토퍼라는 이름을 붙이고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가기 시작한다. 새로운 팀원들과 고액의 자금이 들어가는 기계의 제작도 순조롭게 진행되었는데 애니그마의 해독은 쉽지가 않았고 진전이 없는 연구에 외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팀원들은 따르는 상황이라 불만은 계속 늘어만 간다. 또 부대 내에서 소련의 이중첩자 논란으로 의심받기도 하는데 딱히 증거는 없어 일단 넘어가지만 상부에서도 지쳐가고 상관인 데니스턴 영국 해군 지원 예비역 중령은 어디 한번 걸리기만 해보라는 식으로 앨런에게 노골적인 적대감을 보인다. 조안 클라크의 충고로 팀원과의 관계 개선을 하고 팀원인 후의 아이디어로 기계를 수정하여 기계를 완성하게 된다. 그날 새로운 암호를 가지고 암호를 해독하기 시작하는데 분명 기계가 작동하기는 하는데 끝도 없이 움직이기만 하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데니스턴 중령은 기다리지 못하고 프로젝트를 엎으려고 하는데 팀원인 후가 이 이상 좋은 방법은 없다고 동조하면서 한 달의 시간을 주고 진전이 안 보인다면 기계를 부수고 팀을 해체하겠다는 엄포를 놓는다. 그 와중에 앨런이 의지하는 조안 클라크가 결혼도 안 하고 그러고 있을 거면 집으로 돌아오라는 부모님 때문에 떠나야겠다는 얘기를 하자 앨런은 남편이 있으면 가지 않아도 되지 않냐며 그 자리에서 전선으로 반지를 만들어 청혼한다. 그렇게 조안 클라크를 잡기는 했지만 자신은 동성애자인데 몹쓸 짓이 아닌가 죄책감을 느끼기도 한다. 약혼 후 튜링은 한 달의 시간 동안 많은 개선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고 여느 때와 같이 펍에서 술을 한잔하던 앨런은 조안 클라크의 친구와의 대화 중에서 해독에 관한 힌트를 얻고 연구실로 불이 나게 뛰어간다. 이때 부대 정문에 육군 헌병들과 실랑이를 벌이다 팀원들은 헌병들을 제치고 뛰쳐들어간다. 독일 해군이 정기적으로 보내는 날씨 정보에 들어가는 날씨라는 단어, 그리고 메아모에 들어가는 하이 히틀러라는 단어를 키워드로 고정하고 기계를 돌리니 경우의 수가 확 줄어서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해독이 가능했던 것. 그렇게 해독을 하고 가장 최근에 감청된 정보를 풀어보는데 독일군의 유보트의 공격이 임박했음을 알게 된다. 결국 애니그마를 해독하는데 성공한 앨런 튜링은 당장에 이 사실을 데니스턴 중령에게 전하려던 팀원들에게 나치가 우리의 해독을 알게 되면 안 된다는 논리로 튜링은 전화를 부숴가면서까지 해독 정보에다 엠바고를 걸게 된다. 그중에 친형이 해군으로 근무하여 나치에게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한 팀원의 통곡 어린 요청도 매몰차게 거절한다. 사령관에게도 보고하지 않고 정보국 멘지스를 만나러 가서 자신들이 암호 체계를 뚫었지만 독일 쪽에서 뚫린 걸 알고 체계를 바꿔버리면 헛수고가 된다면서 독일이 뚫린 사실을 모르게 해야 한다며 통계학적으로 적절한 수준을 계산해낼 테니 아군들도 속이기 위해 자신들이 제공한 정보를 다른 루트로 위장할 수 있게 준비해달라고 부탁한다. 마치 자신들이 신이라도 된 것처럼 누가 죽고 누가 살지를 결정하는 게 부담스럽고 죄책감도 들었지만 그런 생활을 지속하게 된다. 그러던 중 앨런은 일전의 소련 첩자가 또 다른 동료인 존 케언 크로스라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다. 그런데 알고 보니 맨지스는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방치하고 있던 것이었다.
영국의 처칠 수상은 동맹국인 소련에게까지 정보를 철저하게 숨기려 하지만 그는 소련이 독일과의 전선에서 적절 수준으로 이길 만큼의 정보는 넘겨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던지라 일부러 허용하고 있었고, 앨런에게 스파이가 되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정보가 넘어가는지 감시하라고 부탁한다. 앨런은 자신이 생각보다 위험한 상황이라 판단되었는지 조안 클라크에게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고백하고 떠나라고 한다. 하지만 조안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었고, 그녀는 일반적인 남녀 관계는 아니지만 서로를 아끼고 위하지 않냐면서 자신은 이대로도 좋다고 떠나지 않는다. 상황은 대충 그렇게 정리되고 암호를 풀어낸 후에도 전쟁은 2년이나 지속되었고, 전쟁이 끝난 후 암호를 뚫었다는 것 자체를 기밀로 하기 위해 모든 것을 파괴한 채 팀을 해체하게 된다. 거기다가 캠 필비 스파이 사건의 여파로 소련의 스파이가 아니냐는 추잡한 누명까지 쓰게 되고, 연구를 중단할 수 없어 감옥에 가는 대신 성전환 호르몬 주사를 맞는다는 사실을 울면서 클라크에게 털어놓게 된다. 클라크는 튜링을 달래기 위해 애쓰지만 몸도 마음도 피폐해진 튜링은 손을 벌벌 떨며 공황 상태까지 보이는 페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클라크는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듯한데, 클라크가 찾아왔을 때 울면서 그 사실을 그녀에게 고백한다. 조안은 당신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기에 이런 일들을 해낸 거라며 위로한다. 하지만 결국 앨런은 독이 든 사과를 깨물어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된다. 후세의 역사가들의 평에 의하면 앨런 덕분에 전쟁이 2년은 일찍 끝났고 1,400만 명은 덜 죽었다고 한다. 앨런은 2013년에 엘리자베스 2세가 완벽히 사면을 해주었고, 튜링이 만든 크리스토퍼 기계가 컴퓨터의 기원이 되었다는 자막으로 영화가 끝난다. 지금까지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의 줄거리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